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 에일리언 커버넌트가 얼마 전 개봉했습니다. 프리퀄 시리즈는 에일리언의 이야기들을 보다 심도 있게 풀어가면서 그들의 기원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영화를 보고 만든 영상 영화 보고서 에일리언 커버넌트입니다. 이 영화는 프리퀄 시리즈의 두 번째 영화인 만큼 앞선 작품인 프로메테우스를 보면 더욱 영화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물론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 이해를 돕고자 다음 영상은 전작의 흔적들이니 많이 봐주세요. 각설하고 에일리언 커버넌트는 프로메테우스의 이야기를 완벽하게 계승합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를 전편보다 더욱 심층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첫 장면에서 합성 인조인간인 데이빗은 자신을 만든 창조자 인간인 웨이랜드를 보며 여러 여운을 남깁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자신을 만들어내고 그 위에 존재하면서 느껴지는 괴리감을 보여주면서요. 이러한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는 종교적 관점으로도 연결됩니다. 앞선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성탄절, 십자가, 에일리언의 모습, 인간이 탄생하게 된 기원 등의 모습을 통해 상징화했다면 커버넌트에서는 종교인 오럼의 희생을 통해 인간이 믿는 신앙심과 데이빗이 믿는 창조에 대해 비교하는 듯합니다. 이에 대한 부분으로 데이빗과 월터가 만나는 장면을 생각해보면 명확해지는데요. 서로를 형제로 일컫지만 피리를 부는 장면 하나로 비교되는 모습은 데이빗의 자의식이 전편보다 훨씬 더 성장했으며 그가 보여지는 행동, 눈물, 거짓말, 긴 머리카락 등이 그가 합성 인조인간이 아닌 사고를 가진 인간에 더욱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죠. 앞선 영화 프로메테우스에서는 인간의 창조자 엔지니어를 만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데이빗은 커버넌트 오프닝에 보였던 모습, 인간을 만든 존재는 누구인가 라는 물음을 가지면서 그들을 만난 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 조금씩 변해갔을 것입니다. 자신을 만든 인간들은 결국 유한하고 거기다가 인간을 만든 엔지니어들도 절대자의 모습이 아닌 유한한 존재였기 때문이죠. 데이빗은 프로메테우스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Want. Not a concept I'm familiar with. That being said, doesn't everyone want their parents dead? 그렇게 그는 자신이 새로운 창조주가 되어 더욱 완벽한 개체 그리고 그 위에 있는 절대적인 창조주가 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은 데이빗이 앞으로 프리퀄 시리즈의 중심적 내용을 이끌어 갈 것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커버넌트에서 데이빗은 엔지니어의 행성을 쓸어버리고 연구와 실험을 통해 에일리언을 만들어내게 된 것이죠. 이렇게 영화를 이끌어가는 주체가 합성 인조인간인 만큼 마이클 패스벤더의 1인 2역 연기는 눈에 띄게 두드러지는데요. 이번 영화의 배역이 그에게 딱 맞는 옷처럼 그려져 한편으로 무척 섬뜩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영화에서 그려지는 인공지능 로봇의 모습은 결국 인간을 멸하기 위한 존재일까요? 그가 다니엘스의 동면장치를 켜고 말하는 모습이 인상 깊게 남아있네요. 거기다 엘리자베스가 실험당한 채 죽어있는 모습은 소름이 돋다 못해 떨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커버넌트의 이야기는 프로메테우스와 에일리언 1편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요. 눈여겨볼 부분은 데이빗이 만든 에일리언의 알입니다. 당초 에일리언 시리즈는 각기 연출한 감독이 다르기에 설정들이 조금씩 변화되었습니다. 에일리언 R을 낳는다는 에일리언 퀸은 1편이 아닌 2편에서부터 쭉 등장했으며 프리퀄 시리즈를 연출하고 있는 리들리 스콧 감독은 바로 에일리언 1편을 연출했던 감독입니다. 이 뜻은 프리퀄 시리즈가 에일리언 퀸의 존재를 부정하고 데이빗이 여러 실험을 통해 에일리언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보다 더욱 강한 메시지를 심어 이야기를 풀어낼 듯 한데요.
따라서 에일리언 1편에서 에일리언 퀸이 등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데이빗이 만들어갈 에일리언 R이 어떻게 에일리언 1편으로 연결되는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에일리언 프리퀄 시리즈는 데이빗에 의한, 데이빗을 위한, 데이빗의 시리즈로 진행되면서 앞으로 데이빗이 이끌어갈 에일리언의 이야기들이 무척 기대가 됩니다. Hello. I'm David. 또한 다니엘스는 기존 시리즈의 주인공이었던 리플리와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데요. 리플리가 여전사의 이미지를 각인했으며 다니엘스도 그녀와 같은 위치에서 그녀의 이미지를 가지지 않았을까 기대했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스는 리플리와 전혀 다른 인물이며 비슷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꼭 같은 모습을 보여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그녀는 이제야 막 에일리언을 마주하게 되었으니 터미네이터 1편 사라 코너가 2편의 모습을 가지게 된 것처럼 그녀의 변화된 모습을 기다리면 될 것 같습니다. 비록 데이빗의 눈앞에서 강제로 동면에 들어갔지만요. 이 영화는 왜 15세 관람가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폭력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죽고 피가 튀는 장면이 많기 때문에 더욱 의아한 부분인데요. 영화적 아쉬움을 몇 가지 꼽아보자면 전편인 프로메테우스에서도 그렇고 산소가 있고 숨 쉴 수 있다고 외계 행성에서 우주복 없이 마냥 돌아다니는 것은 무엇을 위한 설정인지 참 의아합니다. 물론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 경각심을 가지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유지하게 되어 이 행성, 이 장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의 물음을 가지게 하지만 반대로 그것을 위해 방치된 이러한 설정들이 아쉽게 느껴지는데요. 어느 정도 안정화 및 행성 파악이 끝나고 난 후에 우주복을 벗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일부러 벗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구에 있는 정글을 탐험한다고 한다면 또 모를까요? 어딜 가든 안전이 제일입니다. 어쩔 수 없는 거겠지만 데이빗의 외모 변화가 어느 정도 눈에 띄는데요. 커버넌트 오프닝에 나왔던 데이빗의 모습은 갓 만들어진 데이빗이라는 설정이지만 프로메테우스에서 나온 데이빗이 너무 산뜻하게 나왔기 때문이겠죠? 이 부분은 그냥 혼자 가진 생각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영화의 내용이 에일리언 1편의 모습들로 많이 그려지는데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영화를 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